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잠시만요.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뭐 크게 소리는 안 나는 것 같네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이제 미축도 같이 있었는데 미축을 다 뺐거든요. 미축은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위축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경기 가와사키 요코마리 그리고 나머지 클럽 월드컵 4경기, 물론 인테르 우라와는 내일 마감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는 김에 클럽 월드컵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오늘 예상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뭐 오클랜드도 뭐 비겨버렸고, 그리고 프렌을 봤던 경기들이 프렌이 안 나오고 뭐 극장골이라든가, 그나마 이제 예측대로 나온 거는 배당 대비 좋았던 거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랑 딱 두 경기를 묶어 갔거든요. 그게 오클랜드 마엔이었는데 1대1로 비길 줄은 몰랐다. 물론 이제 미넨도 지긴 했지만 확실히 롯데를 돌릴 걸 좀 생각하고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남아있는 클럽 월드컵들도 이미 진출했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J리그 저녁에 있는 두 경기에서 J리그 따로, 클럽 월드컵 따로 가고, 미축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섣불리 가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요거를 메인으로 가고, 클럽 월드컵 뭐 물론 경기 수가 몇 경기 안 되긴 하지만 골드컵도 없고, 미축은 좀 천천히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미축이 11경기거든요. 내일 8시 반 마감이 4경기, 9시 반이 5경기, 10시 반, 11시 반이 이제 2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오전에 일찍 일어나면, 어차피 아마 새벽엔 다 마무리 할 거거든요. 구매를 이제 오늘 후반에 하느냐 내일 오전에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방송은 아마 오늘은 힘들 것 같고 아마 오전에 할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 먼저 해야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음, 분명 적중된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액이 생겨서 뭐지? 예. 나는 분명 프로토를 적중시킨 게 없는데 어제는, 그래서 금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뭔가 더 생긴 듯한 계산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제 야구 승일패, 에, 항상 이제 몇천 원씩 2월 될 때 가는데, 어제 이제 두 경기나 적중 특례 덕분인지 1번 뜰리고 13, 14번 뜰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게 딱 하나 찍었습니다. 하나. LA 다저스 승 찍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돌린 거거든요. 어디 갔냐?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적중이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9만 원? 그래서 제가 찍은 건 다저스밖에 없어요. 투수 보고. 나머지 그냥 SSG하고 하나도 찍은 것 같다. 이게 앞에 찍은 거니까.
3,000원씩 나눠서 갔는데 운이 좀 따랐다. 적중 특례도 있고 변수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게 들어왔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맞으면 얼마였지? 한 40? 그리고 1등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1개 맞은 금액이 좀 컸다. 그래서 진짜 한 진짜 예전에 한번 11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오래 전이라 어쨌든 나름 운이 좀 따랐다. 아쉽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뭐라도 이제 한두 개나 더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상치도 못한 거라서 약간 개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같은 거 2월 될 때 뭐 축구는 자동으로 가기 좀 빡세거든요. 근데 야구 같은 건 가도 해볼 만하다.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얘기 좀 길어졌고, 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클럽 월드컵이랑 J리그. 자, 가와사키하고 니가타 먼저 이제 볼 건데, 자, 일단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 지금 니가타하고의 상성을 보면은, 잠깐만요. 마이크는 켜졌죠. 최근에는 니가타 상대로 조금 밀려요. 가장 최근에 보면은 물론 컵 대회 2경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밀리고 그리고 이 홈 기준으로 보면은 가와사키가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반이에요. 즉 20년도 이후에 경기가 지금 3경기밖에 없었거든요. 홈에서. 근데 1승 2패로 좀 밀립니다. 그래서 뭐 반반도 아니죠. 살짝 최근 흐름이라든가 홈에서의 기준도 니가타한테 밀린다.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거든요. 가와사키가 그 전 성적들을 보면.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압도적이지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성에서는 가와사키가 좋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인데 일단 가와사키는 그래도 32골을 넣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득점력 상위권입니다. 3위 안에 들고 오사카나 이제 세레소 오사카나 교토상가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한두 골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니가타는 실점도 10골 좀 안 되죠. 그리고 득점도 10골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강등권이기도 하고 19점이라서. 자, 그래서 그 가와사키는 또 더군다나 홈에서 패배가 좀 적긴 하거든요. 니가타가 그나마 이제 홈에서 패배가 적은 팀인데 원정 성적은 좀 많이 못 미치죠. 6번이나 졌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도 한 자리 씁니다. 그래서 가와사키가 홈이고 뭐 브라질 선수의 지금 부상 여부 말고는 공격에 큰 결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니가타도 결장이 없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흐름은 가와사키다. 뭐 상성에서는 조금 밀릴지언정. 그리고 니가타가 지난번 후쿠오카전 2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원정 3연패 중이고 그 전에 경기들 보면은 변수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두 경기 정도 있어요. 뭐 가시화가 비긴 것까지 하면 조금 있긴 하죠. 그때 한 원정 5경기 무패할 때 산프이로를 잡았다든가 원정에서 뭐 빗셀고베를 잡았다든가 아니면 가시화랑 비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높게 볼만한데 최근 들어서는 원정 3연패 중입니다. 물론 이제 득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와사키는 지난번 홈에서 빗셀고베한테 얘네가 역전패를 당했나요? 아무튼 1대2로 졌잖아요. 제가 이제 오버를 갔던 경기인데 결국 나고야가 이제 비기면서 이제 조합이 아쉽게 됐는데 아마 선제골 넣고 역전 당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만약에 오늘 지면은 연패거든요. 그 전에 홈에서는 오랫동안 진 적이 없어요. 리그 초반 빼고는. 최근에 뭐 연속적으로 무승부가 있긴 했지만 홈에서 워낙 득점력이 좋았기 때문에 빗셀고베전 한 골 빼고는 웬만하면 2골씩 넣었거든요. 최근엔 많을 땐 뭐 4골씩 넣었고. 그래서 지난번 선제골도 있고 니가타한테 상성은 밀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와사키 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와사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배당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만에 하나
혹여라도 상성 때문에 아니면 니가타가 최근에 후쿠오카 원정에서 이제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오버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근데 그건 후쿠오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와사키 상대로 뭐 한 골은 넣을 수 있지만 이기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물론 후쿠오카가 최근에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5경기 무패, 최근 3연승도 하고, 그런 후쿠오카 상대로 두 골을 넣었다는 건 높게 봅니다. 그리고 이 3대2 스코어가 전반 스코어예요. 즉 전반에 5골이 터진 겁니다. 니가타의 선제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와사키가 꾸준하게 이제 득점이 있는 건 맞는데, 가만 보면 간바 오사카 2골, 우라와 2골, 즉 2대2. 그리고 후쿠시마 유나이티드, 물론 컵 대회이긴 하지만 3실점, 최근 비셀고베 2실점. 결국엔 홈에서 무실점보다는 실점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가와사키가 지는 그림, 아니면 또 니가타가 후쿠오카전처럼 2골이라도 넣든가, 지난번에 있었던 간바 오사카나 우라와전처럼 2대2 무승부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오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죠. 이 오버는 가와사키가 못 이겼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는 게 오버입니다. 오버. 혹여라도.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가와사키의 2대1 승리죠. 승하면서 핸디무랑 오버 같이. 근데 모르겠어요. 가와사키가 최근에 마엔승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되게 드물기 때문에, 니가타가 뭐 나고야전처럼만 대패를 하지 않는 이상 원정에서 그 정도로 마엔을 졌던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원정 성적이 뭐 최근에 3연패 해서 그렇지, 그 전에 뭐 강팀들도 잡아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와사키의 근소한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승부입니다. 승. 지금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시간이 임박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요코마리하고 FC 도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7시 반 경기인데, 자, 요코마리가 지금 말이 아니죠. 일단은 FC 도쿄하고의 최근 상성에서는 살짝 우세인데,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아까 가와사키처럼.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20년도 이후의 전적을 보면 3연승도 하긴 했었는데 근소하게 우세합니다. 근소하게. 최근 마지막 홈 경기를 또 졌고, 두 팀이 최근에 만나면 오버가 좀 많았어요. 그 요코마리 홈에선. 그래서 상성은 요코마리의 야구세 정도 봅니다. 다만 이제 요코마리가 제가 아는 요코마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해요. 1위를 다쳤던 팀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는 요코마리가 뭐 아챔 일정도 있고 그래서 경기 수가 좀 적었어요. 한 두세 경기? 세네 경기 정도 적었었는데 지금 경기 수 다 따라왔거든요. 많은 팀하고 해봤자 한 경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꼴찌예요. 3승밖에 못했고 승점이 14점이라 예전에 경기 수 적을 때는 그래도 쫓아갈 만 했는데 지금은 이미 멀어졌다. 그래서 지금 뭐 상위권 가는 건 고사하고 강등권 탈출에 온 힘을 쏟아야 되죠. 진짜 요코마리 이러다 강등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코 FC하고도 지금 5점 차예요. 물론 한 경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서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가와사키가 잡아주고 본인들이 이기면 이제 2점 차까지 줄어듭니다. 18, 19이랑 그 정도로 쫓아가야지. 오늘마저 못 이겨서 벌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요코마리가 뭐 공격에 뭐 아주 큰 부상이 많아서 이제 뭐 결장이 많거나 경고 누적 퇴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이게 최근에 성적 보면 진짜 암담하긴 해요. 진짜. 그리고 요코마리가 더 문제가 뭐냐면 득점입니다. 득점도 저조하고 특히 홈에서 뭐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 홈에서 이제 컵대회 포함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지난번 가시마전은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 누가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불안하다. 요코마리가 너무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시마라도 원정이라 불안하다 했는데 그때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치다 원정까지 이기고
두 경기 둘 다 이제 3득점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이제 치고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 또 연패 중이에요. 뭐 컵 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니가타전 지고 오카야마한테도 지고 더 문제는 득점 없이 졌다는 게 큽니다.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요코마리. 그 전에 그렇게 연패할 때 가지마를 의외로 잡고 마치다 원정까지 잡고, 물론 마치다가 홈에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 원정에서 더 강하지. 근데 최근에 홈 원정 다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은 좀 심하다. 그래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C 도쿄 같은 경우도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최근에 원정 4연패 할 때 3경기가 연속적으로 득점이 없는데 최근 3경기입니다. 우라와전이 지긴 했지만 2골을 넣었는데 그전에는 뭐 니가타전도 3골 넣고 예전에 도쿄 베르디 원정 득점력이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세레소랑도 비기고. 근데 최근에 4연패 하면서 그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았던 흐름이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최근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게 컵 대회입니다. 그 리그 FA컵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심각하죠. 지금 5경기 연속 1무 4패.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코마리도 안 좋지만 FC 도쿄도 만만치 않다. 근데 뭐 요코마리만 하겠습니까? 근데 요코마리는 그래도 최근에 이긴 거예요. 마치다전을 5월 말에. 도쿄는 5월 초에 그 비셀고베 잡고 나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났죠. 경기 수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지금 배당은 요코마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코마리가 최근에 득점력이 없긴 했지만 오늘까지 무득점 할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3경기 무득점 한 적이 있어요. 세레소, 가시와 교토상가. 그 다음 경기는 지긴 했지만 득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또 3경기 무득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카야마 원정, 나고야 원정, 그리고 홈에서 도쿄 베르디. 근데 마지막 4번째는 또 가와사키전 3대3으로 비겼어가지고 4연속 무득점. 컵 대회를 제외하고 리그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리그만 하면 2경기이기 때문에 뭐 3경기 가능성은 있긴 해요. 컵을 포함해야 3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왠지 무득점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FC 도쿄의 원정의 최근의 득점, 뭐 최근에 요코마리의 득점, 사실 언더 가는 게 맞긴 합니다. 둘 다 흐름을 봤을 땐 고민이 되네요. 좀 요 경기는 상성도 좀 애매하고 오버를 가자니 배당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뭐 오버가 확실히 너무 좋아 보이는 오버는 아니거든요. 엊그제 그 먼저 시작했던 그 주말이었나요? 4시인가? 그때 이제 원정 승에 어디 오버였는데 그 2경기 정도처럼 느낌이 좋으면 뭐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가겠는데 그 정도 좋은 오버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언더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언더를 가든 아니면 차라리 승무패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요코마리가 홈이기 때문에 얘네 득실도 비슷하거든요. 홈의 이점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질 것 같진 않다. 요코마리가. 요코마리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언더 배당이나 요코마리 승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0대0 또는 1대1 아니면 혹여라도 또 무득점 하면서 FC 도쿄가 이기는 그림 나오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언더로 접근할게요. 언더. 이게 오늘 저녁 경기 가기가 좀 빡세긴 하네요. 가와사키 승리 유력하지만 묶어 갈 만한 게 없다. 일단 요렇게 보고 뭐 승무에서 고민을 할지 언더 쪽으로 가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저녁 경기 마무리 됐고
자, 이제 나머지 클럽 월드컵. 자, 클럽 월드컵도 이게 날씨 영향도 있고 이미 진출한 팀은 또 로테를 돌리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클랜드가 1대1로 비길 줄은 생각도 못했고 미넨도 지고 뭐 후반에 투입을 하긴 했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는 오늘 노르웨이 FA컵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축 보면서. 그래서 이따 뭐 저녁에 올 수 있으면 오겠는데 오더라도 아주 짧게 하고 갈 가능성이 커요. 미리 정답을 다 내놓고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미축은 내일 마감이니까. 그래서 뭐 노르웨이 FA컵이 됐든 미축이 됐든 올 수 있으면 좀 짧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노르웨이는 안 갈 확률이 커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최근에 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내일 미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벌써 6시가 됐네.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하고 이제 울산인데 참 이게 어려워요. 자, 일단 도르트문트가 지금 1승 1무입니다. 울산이 2패고 결국에 울산은 이기더라도 승점이 3점이에요. 3점. 이미 도르트문트하고 플루미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멜로디는 1승 1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울산은 사실상 3패할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도르트문트도 아직 확정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질병 표시에 뭐 부상 표시에 그 기존보다 이제 뭐 추가된 부분들이 좀 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래도 멤버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잡아내긴 좀 힘들다. 지난번도 울산이 플루미넨하고 할 때 이제 2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에 역전을 당했잖아요. 결국 후반 뒷심이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역전을 내서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슈팅도 많이 밀렸고 플루미넨한테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승리가 안 보인다. 너무 좀 단조롭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결국에 마멜로디한테 이제 많이 앞선 상황에서 따라잡히는 골을 먹혔지만 플루미넨한테도 결국엔 실점을 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도르트문트 승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몇 대 몇의 승리의 싸움인데 울산이 만약에 플루미넨전에 이제 역전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도르트문트도 마멜로디전 결국엔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점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언오버 중엔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배당도 높아요. 근데 만약에 울산이 골을 못 넣는다. 울산이 골을 못 넣으면은 언더가 날 가능성도 있죠.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뭐 2대0,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무리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뭐 이기기만 하면은 그냥 올라가니까. 뭐 비겨서 마멜로디가 이기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비기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득실에서 플루미넨한테 밀리고 아니구나. 마멜로디가 이기면은 비교도 되긴 하네. 결국엔 마멜로디하고 플루미넨의 경기 결과를 봤을 때 이기면 마멜로디가 일단은 1승 2패가 되는 거고 플루미넨이 이기면 그러면 이제 도르트문트는 저도 이제 올라가는 그림인 거고, 만약에 마멜로디가 이겼을 경우는 1승 1무 1패가 되니까 플루미넨이 뭐 그랬을 경우는 비교도 되고, 근데 졌을 때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비기긴 해야겠네. 그리고 플루미넨하고 마멜로디가 비기면은 결국엔 도르트문트가 지더라도 대패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
상당히 좀 유리하긴 하네요. 완벽하게 뭐 진출한다 보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울산이 뭐 대승을 거둔다면은 마멜로디가 이 플루미네하고 비기면 일단 플루미네는 올라가지만 어쨌든 1, 2, 3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보는 입장에서 승마엔 다 봅니다. 자, 1마엔 보고 완전 고배당으로는 2마엔보다는 그래도 3대0 스코어보단 3대1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거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도르트문트가 뭐 4대0으로 이겨도 좋긴 한데 3대1까지 스코어를 울산이 그래도 골을 넣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작할 거면 도르트문트 마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오버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멜로디하고 플루미넨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거의 뭐 이기는 팀이 그러니까 마멜로디가 이기면은 플루미넨이 결국엔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플루미넨 입장에선 최소 비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승점이 5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멜로디가 이제 지지만 않으면은 울산한테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힘들죠. 그래서 아마 플루미넨하고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멜로디 같은 경우 남아공 팀인데 울산을 1대0으로 잡았죠.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전에 3득점을 하긴 했지만 4실점을 했습니다. 이때도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뭐 자책골까지 포함해서 후반 막판에 득점을 하긴 했는데 일단 슈팅이 2배 더 많긴 했어요. 도르트문트보다. 점유율도 더 많았고 이러면은 플루미넨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1승 1무고 도르트문트하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결국 울산한테 2실점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플루미넨 쪽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의외로 마멜로디가 도르트문트한테 슈팅 2배 점유율도 높았던 거 생각하면은 이게 플루미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울산한테도 이제 2골을 먹힌 거 보면 그래서 여기 뭔가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박빙의 승부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적지 않고 그냥 갈게요. 마멜로디 프렌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소 마멜로디가 지지 않는 사이즈로 갈 것 같고 오버는 플루미넨이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기면서 플루미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엔 마멜로디가 이기면은 뭐 도르트문트가 지지 않는 이상은 2, 3위가 올라가는 그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조금 애매하네. 도르트문트는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 플루미넨 마멜로디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마멜로디 프렌과 오버를 같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인테르하고 리버플레이트. 자, 인테르가 제 생각보다는 못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유벤이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고 맨시티도 어느 정도 폼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영입한 선수들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인테르하고 리버플레이 이제 1위 싸움인데 몬테레이가 2무입니다. 그러니까 몬테레이가 만약에 우라와를 잡는다는 시나리오 가면 1승 2무거든요. 만약에 비기면은 복잡해진다. 몬테레이가 얼만큼 차이로 이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 인터 마이애미처럼 이제 비기면서 1, 2위가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우라와가 몬테레이를 잡아주면 좋겠지만 동시간대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인테르하고 득실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자, 인테르가 우라와전을 겨우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몬테레이전도 제가 그 후반전 잠깐 봤는데 막판에 밀렸고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네임드는 인테르지만 그 극장골로 역전을 한 거거든요. 우라와전. 뭐 슈팅은 물론 5배 많고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만은 유슈팅 차이가 결국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슈팅이 많아도 유슈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리버플레이트는 지난번 이제 그때 아마 프렌 봤던 경기 같은데 몬테레이 프렌이었나? 리버플레이 프렌이었나? 아무튼 그때 후반 막판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으로 못 나와요. 그리고 뭐 경고 누적도 한 2명이나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인테르의 문제인데, 인테르는 튀랑이 지금 근육 부상, 그리고 기존에 못 나왔던 선수들의 컨디션 좋지 않은 선수들까지 하면은 인테르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라와전도 그렇게 압도하고도 이제 한 골 차인 거 보면은 이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가 리버플레이트라. 그래서 이 인테르가 배당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 비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리버플레이트가 몬테레이 상대로 슈팅이 6배 많았거든요. 18대 3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국엔 뭐 여기도 유효 슈팅이 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었고 오히려 점유율은 몬테레이가 높았는데 인테르전에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몬테레이가 인테르전에 슈팅을 더 많이 때렸어요. 점유율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플레이트가 우라와를 3대1로 잡았고 뭐 0대0으로 비기긴 했는데 오히려 이 경기 득점이 오히려 많이 안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유력하다. 그렇다고 리버풀의 프렌을 가기에는 여기 한 경기에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은 그게 좀 크다고 했어요. 돈이. 그러니까 진출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겼냐 비겼냐 졌냐 이게 좀 크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걸 보니까 뭐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올라감으로써 뭐 미국 그 리그 뭐 몇 회였지? 70회 정도 이긴 만큼의 그 정도의 금액을 그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쏠쏠하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다. 떨어지더라도 근데 뭐 이기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비길 가능성 좀 크다 보고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뭐 인테르가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인테르기 때문에 리버풀의 프렌을 가긴 좀 애매하고 무승부 유력하고 언더. 저는 아마 언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날씨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특히 남미 쪽이 적응을 잘한다. 유럽 쪽 선수들이 그 더위에 적응을 못해서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리버풀의 뭐 아르헨티나 팀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라와가 울산처럼 맥없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인테르전도 이길 뻔했고 최소 비길 뻔했고 리버풀에도 한 골을 넣었고 2패긴 하지만 같은 2패인데 다른 느낌입니다. 울산하고. 자, 그리고 몬테레이가 지금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2번 다 비겼고 인테르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잘하긴 하거든요. 그때 그리고 여기 라모스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모스도 있고 나름 이제 우라와가 아무리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인테르를 잡을 뻔했다고는 하지만 특유의 남미 쪽 축구를 상대하기에는 좀 빡세지 않을까. 또 인테르하고는 다른 느낌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몬테레이 쪽 봐야 된다 봅니다. 몬테레이는 일단 이기고 남은 팀들의 이제 상황들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최대한 많은 점수차로 이기고 뭐 비기더라도 득실해서 이기든 아니면 어느 쪽이 지면은 몬테레이는 이기면은 결국엔 2위 확보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몬테레이 승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우라와가 이제 선제골도 있고 우라와도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다고 보는데 몬테레이가 지금 경고 누적 1명? 그 정도 말고는 결장 부분이 크게 없어서 저는 배당이 1.63 그렇게 뭐 썩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요 경기도 만약에 우라와가 좀 선방하거나
요새 막 다득점이 많이 나잖아요. 4대4 스코어도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애매하다 싶으면 오버 가세요. 오버. 오버도 추천드립니다. 배당도 비슷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아까 도르트문트 시나리오가 가장 좋긴 하죠. 승 핸디무 오버. 도르트문트래. 저 어디냐? 가와사키. 가와사키. 도르트문트가 아니고 가와사키가 승 핸디무 오버 이런 식으로 2대1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일단은 몬테레의 승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클럽 월드컵까지 마무리를 하고 미축은 같이 하려고 했지만 내일 마감이기도 하고 좀 더 오랜만에 가는 거라 비중을 그렇게 높게 잡진 않을 거예요. 폴더 수를 더 끼워서 이제 2경기 갈 거 3경기를 가든 뭐 3경기 갈 거 4경기 가는 건 아닌데 배당을 좀 더 높여서 가는 방향으로 하든가 고배당 위주로 노리든가. 미국 축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녁 때 좀 마무리를 하고 뭐 조합은 그래도 오늘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늦게라도 뭐 내일 아침에 구매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아침에 보내면은 좀 더 빡셀 수 있기 때문에 8시 반 경기라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가와사키전 50분 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들 잘 하시고 저는 어쨌든 프로토에서 이제 깎아 먹었지만 운 좋게 야구에서 11개 얻어 걸렸기 때문에 거의 한 10만원 좀 안 되죠. 적중 특례 혜택을 받다. 2경기 물론 하나는 체크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경기는. 근데 이제 밑에 경기가 어쨌든 적중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열라나 맞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3개 빼고 자동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프로토 경기들도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내일 오전에 킬 수 있으면 아마 오늘 키긴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에 좀 일찍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뭐 한 7시에서 8시 사이 8시부터 구매 시간 그리고 시간을 좀 땡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8시부터 시작을 하지 말고 이게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항상 보면은 이제 10시, 11시에 마감되고 그 사이에는 구매를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예약 구매 말고는 승부식은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하고 뭐 연결돼서 그런진 몰라도 새벽에도 좀 온라인만큼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어렵습니다. 클럽 월드컵 쉽지 않아요. 이제 한 2달 정도 뒤면 해외 축구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찌저찌 좀 잘 버텨보죠. 국내가 됐든 뭐 미축이 됐든 해서 8월부터 한번 더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올 수 있으면 좀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